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저희 증식해보세요가 바로 한 30분 정도 앞당겨진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는 오늘 시장 아주 먹었습니다. 그죠? 예, 시장이 막 많이 흔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조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좀 마감이 될까요? 대강 뭐 예측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0.98% 하락한 1993.2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700억대 그리고 1800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1600억대 이상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선물입니다. 선물이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3조 6천억대 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7,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2,000포인트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쪽 섹터 그리고 IT의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IT 섹터들의 혼조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나름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5위 종목군들 중에서 한국전력과 삼성 SDS, 제일모직 이 세 기업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S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특례 편입 부분들,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일단 포트폴리오상에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돼야 되겠죠. 이들 기업은 만기일 때까지는 일단 이러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동시만기 같은 경우는 뭐 한 255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255포인트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좀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요, 금일 이제, 기간 조정 비슷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의, 폭을 만들어서, 조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많이 하락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이제 반등의, 기술적 반등의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요. 결국은 긴 장기적 안목에서의 이런, 조정은, 또 한 번 늘 매수 찬스였던 것이 옳았다는 게,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없는 종목들도 있겠죠. 거기서 기준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다수 좀 하락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또, 상승을 해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낙폭 과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의 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보면 크게 빠짐 현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1% 가까이 밀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늘 추격 매수보다는 밑에서 잡지 못했으면 아예 위에서는 쳐다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위에서 따라 붙었을 때 이렇게 크게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종목에서 매집을 해서 성장성을 보고 들고 가야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은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고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네요. 71만 6천원에 50%.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네이버도 금일 4% 가까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64만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3.97%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반등은 좀 나왔었어요. 70만원대까지의 반등은 좀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 60만 3천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수가 정도 부분까지 70만원에서 한 72만원 정도 때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5거래일 연속적인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죠. 핀테크 관련 섹터로를 만약에 분류를 하게 된다면 네이버보다는 뭐 다음 카카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라인이라는 이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카카오톡,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거의 대다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이버보다는 다음 카카오톡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62만 3천원짜리대가 저점이죠. 이 자리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일부 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70에서 72만원 정도 대에는 비중을 좀 축소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23번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차 17만 천원에 비중 60%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17만 천원. 지금 가격이 현재 1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계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배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유럽계에서 풀린 유동성이 일부 다른 국가 쪽으로 먼저 반응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 국가에서 그것도 자국 내에서 또 돈의 흐름들이 옮겨가게 돼 있죠. 자, 유럽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 유럽이 지금 절대 붕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최근에 닥스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쪽도 크게 지금부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힘듭니다.
완성품, 완성차 쪽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이것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보신다면, 자, 17만 1,000원에서는 지금 매수를 잘 하신 거고, 자, 이 전망 쪽으로 본다면 중기적 전망은 지금 보기가 좀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요선에서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둔각이죠, 그죠? 18만 원대와 바로 16만 원대의 이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 보여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만 원 근처 오면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18만 원 근처 오면 분할 매도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가신 구간이 딱 중간쯤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18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이 생각을 단기적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로 바로 지금 성장성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당분간 좀 올라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18만 원을 쉽게 뚫고 올라와서 25만 원, 다시 22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관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가, 예, 이제 울리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CTC 바이오요. CTC 바이오요. 예, 예. 왜 웃으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매수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네. 사자마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좋다고 소개를 받아서 샀거든요. 좋다고 소개를 받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도 고점에는 안 사셨네요. 2만 1,000원은 괜찮을까요? 잠깐 넘어갔었는데, 예, 예. CTC 바이오가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건 몰라요. 그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시알리스 복제약에 대한 부분도 허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일단 수익이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 11,0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조정을 만약에 정말 많이 받는다라면 한 16,000원대까지 조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체크를 해봐야 될 가격대가 한 17,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야지 되나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지 되나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저점 자리대가 18,300원 자리대인데 예, 그 자리대는 일단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17,000원대 초반, 초중반까지 밀릴 거야. 17,5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때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아니, 그냥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산 거거든. 전화가 와가지고 샀거든요. 어머니 돈 잠깐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실래요? 돈도 그냥? 없어요. 다 까먹고. 네. 그니까요. 그 남은 돈 그냥 저한테 주실래요? 그거나 아이고. 그거나 똑같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된대요? 글쎄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음. 저기 수급이 괜찮으니까 기관은 사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18,500원이 네. 지지를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일단은 뭐 기관 쪽의 수급이나 외국인 쪽의 수급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자세하게 이게 이 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시장이 좀 빠지고 하니까 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일단 많이 빠져도 17,500원 정도 자리대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좀 가셨다가 예, 예.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봉상 보시게 되면 120주 저항받고 지금 조정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대 21,000원에서 22,000원 자리대 올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휴원수요. 휴원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6,600원에 20%입니다.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니,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 시점은 이미 지나갔는데요. 예. 6만 5천 원 부근이 매도 시점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수가가, 예. 5만 6천 원대예요. 그죠? 예. 이것도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휴원스를 정확하게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게, 바로 옆에 계신 정재훈 멘토님하고 저하고 2013년도 초에, 2013년도 1월 달이에요. 예. 분석을 해서 이것만큼 확실히 간다라고 필러 시장 쪽에서 분석해서 나온 종목이 휴원스였고, 그때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고점에서 따라가세요. 얼마, 일주일, 2주일 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자꾸 고점에서 따라가세요? 늘 저점에 얘기 드리면 그런 종목들은 얘기 안 따라가세요. S넷도 꼭 4천 몇백 원대 얘기 드릴 때는 안 따라가시다가 최근에 보면 8천 몇백 원 되니까 이제 다들 매수를 하고 계세요. 코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콤도 5천 원대 그렇게 얘기 드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2만 원 되니까 따라가세요. 이게 왜 이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성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성장성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이제 산업정책위에서 이게 산업정책에서 더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둔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자, 섰고요. 둔각이 만들어질 때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 게 6만 1,000원하고 이 5만 1,000원 사이예요. 이 많은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혹시나 리스크가 나오거나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이 고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급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6만 1,000원에서 저번에 한번 5만 1,000원까지 빠질 때 단 1개월도 안 걸리가 빠졌거든요. 지금 올라올 때 한번 봐보세요. 이게 급락이 나온 구간이 최근 말고 있는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건 돌리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머님이 순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에요? 어머니? 예. 듣고 계시죠? 네. 그 앞으로 순례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굳이 이 구간에서는 들고 가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 절정 구간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쌍봉이라고 불리는 구간, 즉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의 쌍봉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눌림목에 자꾸 이런 것들을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매매 습관입니다. 분명히 산업은 어느 정도 막 개화기가 지나면 그 성장기에서 그 개화기가 지나고 정체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고 안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팔아야 됩니까? 예. 저는 파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발 좀 밑에 말씀드린 종목을 좀 관심 가지세요. 자꾸 올라간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라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하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예. 그냥 그건 기술자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해석하는 기술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요. 성장세가 있는 종목에서의 저점 구간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어머니. 네. 예. 매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문자 상담 하나만 좀 볼게요. 슈비츠 매수하셨네요. 18,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슈비츠가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상해 슈비츠죠. 회사를 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그 4분기 실적이 1분기로 2월이 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아마도 실적은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안경 광학 기기 쪽과 이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좀 더 커져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오히려 17,500원 이하권역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좀 더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2만원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잠깐 미녀 앵커이신 김보람 아나운서님께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월요일장 마감을 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9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04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점차 키우면서 1991포인트까지 장중에 밀리기도 했는데요. 조금 올라오면서 19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지요. 통상적으로 주 초반엔 조금 밀렸다가 주 후반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모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62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 1,8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2,4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개인만 꾸준하게 장중에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매도했었던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합한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현대차가 2%,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7%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올라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락 전환하면서 0.3% 하락이고요. 포스코가 1% 그리고 삼성 SDS는 대형 IT주 가운데 그나마 상승하면서 1% 상승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4%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62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1% 넘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636포인트에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628포인트까지 키운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은 629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음 카카오가 1%, 셀트리온과 동서가 3% 이상, 메디톡스는 지난주 금요일장 7% 크게 올랐었죠. 오늘장 5% 조정세가 나옵니다. 파라다이스만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강부합권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4% 좀 크게 빠집니다. CJ 홈쇼핑이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자 증권주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마찬가지로 3%대, 미래에셋증권도 3% 넘게 밀려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학주는 그나마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장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LG화학이 1.7%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0.7%, 한화케미칼이 0.6%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바이오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넥스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4% 정도 약세 마감이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4%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알테오전이 1.8%, 나머지 바이오주들도 1% 이상 오르고요. 신화생명과학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살펴보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삼성전자의 인수 가능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9,330원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예상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감을 한 3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992포인트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이상 내려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28포인트로 1%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 하락이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97% 하락이고요. 포스코와 SK텔레콤 마찬가지로 1% 이상 내려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는 1%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1.6%고요. 셀트리온과 동서 마찬가지로 3% 하락, 메디톡스도 5%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만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와 그리고 CJ E&M은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오테크닉스 4% 정도 약세 마감이 예상되고요. CJ 홈쇼핑이 1.8% 하락, 반면 GS 홈쇼핑은 0.2%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4%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1%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여성 호르몬제죠. 백수호로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요. 상반기에 대형마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8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6%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 장이 마감이 됐네요. 김보람 아나운서의 시원한
이제 장마 시황 때문인지 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놓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뭐 1%가 좀 밀렸네요. 1992.82포인트로 좀 밀려 내렸었죠.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삼성 SDS나 제일모직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인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특히나 이제 선물 쪽에서 6,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선물 기준으로 253.0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얼추 뭐 많이 빠진다라고 해도 250선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기일 같은 경우는 한 255포인트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럼 이제 결국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선물의 영향이 어떤 현물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했는 그런 장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현물에서의 약한 매도가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나 1%대 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1.5%대죠. 포스코도 1.8% 정도 밀고 내려왔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가 2%대 넘게 지금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장에 대해서 종목적인 흐름으로 잡아가기보다는 지수 전체를 선물의 방향성을 두고 흔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목 장세에서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 올라오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그러나 여전히 좀 강한 섹터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도 저점을 내주고는 그 저점에서 어김없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문화 콘텐츠 관련주 중에 이제 레드로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제대로 상승에 폭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가 여기서 이제 불이 꺼진다고 보기는 힘든 장으로 보여집니다. 정전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 좀 그렇죠. 생각이 쉬어가야 드는데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쉰다고 봅니다, 저는. 예? 쉰다고 봅니다. 쉰다고 봅니다. 네. 종목 장세에서의 어떤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의 단기적인 짧은 흐름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아직은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요, 시장을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는 위로 끌고 당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입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네. 한글과 컴퓨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9,850원에 20%인데요. 네. 지난번에 사가지고 그냥 그때 뭐 언젠가 그날 막 한번 쭉 빠져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근데 들고 가야 되는 건지. 19,850원의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네. 바닥의 신호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거래량이 안 터지고. 바닥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하락 추세 때 상단권역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예. 그럼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라는 얘기예요. 일단 2만원 정도 때. 요 자리대가 일단 저항이라는 얘기고, 근데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손실을 보고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네.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시장이 빠질 때는 일시적으로 좀 가치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과 컵들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실적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거의 뭐 40% 가까이, 30% 정도네요.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아, 예.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21,000원, 121선 자리대 있죠? 그 자리대가 일단 21,000원 정도니까, 네. 요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조금만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한 기업이 뭐가 있죠? 저 그런 건 잘.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예. 오히려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MDS. 화면 보이잖아요. MDS 테크.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네. 네, 송금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기 흥화해운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3,250원에 50%. 50%요? 예. 혹시나 이거 제가 좀 여쭤보자면 이게 뭐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가셨어요? 아,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나요, 이 회사가? 아, 1분기에 뭐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서요. 1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예. 글쎄요. 원래 이 회사는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전년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예. 근데 올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글쎄요. 전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서 2014년도 저점을 1200원대까지 내주고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올해 실적이 폭발이 안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거품이라고 쭉 빠질 텐데요. 왜 이런 시청자분들이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굳이 고점을 따라가세요? 이걸 그때 2,000원대 또 말씀드릴 때는 아무도 또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꼭 3,000원대가 넘어오시니까 다들 들어가시네요. 그죠? 왜 이럴까요? 아버님, 왜 그럴까요? 예. 예. 근데 오르기 전에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오르기 전에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지만 다 오르고 나서 쫓아가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요, 지금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미. 2,000원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00원에서 1,000원 더 올라가면 50%를 오른 거예요. 이게 4,000원 가야 그럼 100%인데, 예. 자, 거의 3,600원까지 올랐으면 100%까지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 고점대 영역이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죠? 여기가 3,300원대인데, 글쎄요. 이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이게 지금 5,000원, 6,000원 간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운주가, 글쎄요. 저라면 아버님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가보세요. 예. 2,880원. 예. 근데 여기까지는 한번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올라와도 아버님 또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죠? 예. 그럼 굳이 이런 종목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같이 나옵니다.
그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아버님, 예. 밑에서 좋은 종목군들 들고 가면서 얼마든지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큰 수익이 나요. 그런데 예. 늘 올라간 걸 따라가다 보면 불안해서 계속 단기 매매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이런 종목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님 아마 돈을 못 버셨을 거예요. 예, 못 벌었습니다. 예. 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추격 매수하다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수익은 몇 프로 못 보고 예, 예.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손실은 키우는 경향이에요. 예. 이런 매매는 오히려 습관을 고치는 차원에서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가 꼭 수고하세요. 아버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으니까요. 문자로 대신하겠습니다. KH바텍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8,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H바텍을 보도록 합시다. 36,000원. 오늘 5%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 메탈 케이스 이 부분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좀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되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올해 3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900억대, 당기순이익은 700억대, 약 3배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33,000원대죠. 이 33,000원대에서부터 한 42,000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역, 즉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요 33,500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화를 일부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더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3만원 초반대까지도 일단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41,000원에서 42,0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 자리대에선 조금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 S6의 예약, 이 부분들 예약 판매 부분이 한 2천만 대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애플의 훨씬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흥행이 된다라면 아마 이들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코닉스요. 세코닉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요. 제가 좋아하는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매수가는요? 25,010원인가 얼마로 한 것 같아요. 25,000원 부근. 오래됐어요. 예. 집중 투자는 잘 하셨는데, 오우. 자,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어머니? 잘 모르고요. 동료가 한번 사서 권해서 한번 산 거거든요. 동료가? 네. 근데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 상담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 그때 한번 22,000원 정도 오면 예. 저거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아니요, 이쪽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정재훈 멘토가? 네. 그 이후에 22,000원이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갈라고 어제도 얼마 올라가더니 또 오늘 또 떨어지고. 22,000원 부근까지는 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전화 드린 딱 거는 21,900원 왔네요. 그죠? 네, 어제. 어제. 근데 예.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22,000원이 안 와서 못 파신 거네요. 그죠? 아니요, 한 번 더 문의를 해보고 예. 한 번 더 결정이- 문의해보고 팔라 그랬는데, 네.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다. 아니고요.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머니, 이 세코닉스는, 이제 광학 렌즈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렌즈 쪽인데, 스마트폰이 이제 카메라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지지대가, 지금 이 19,500원, 여기선 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중기적으로 지고 가시면 22,000원 이상은 충분히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그러면 25,000원까지 때까지 본다면 너무 욕심이 25,000원까지도 보실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올라오기는 지금 이 저항대가 만만치 않아요. 22,000원 부근. 그렇다면 지금 만약 이걸 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이 지금 구간에서 파실 이유가 없죠. 22,000원 올라오면 파시면 되는데. 22,000원 올라가면?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정예사단이 같이 갑니다. 대구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자리를 꽉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남일보는 뭐 저희가 늘 강연을 했던 데니까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부산에 그 다음날 바로 하시죠. 예, 일단 일요일 날에는 저 혼자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부산 서면지점입니다. 서면지점 2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부산지하철 1호선이죠.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강연회 때 아마 바이넥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셨죠?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니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 큐 여보세요가 개편이 되면서요, 오후 2시 반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착오 없으시면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2시 반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